안녕하세요. 금영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잖아요. 이 변제금이 아무래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요. 이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제금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적다 이런 이유로 변제금액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제금액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은 소득 다음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양가족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지, 또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회생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인가가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요,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합니다. 자녀 중에서는 미성년자 자녀만을 포함하고요,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그 외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 외에는 성인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대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도 실무상 부양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통상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지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까다롭게 보고 예외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을 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지 실제 보정명령이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님의 나이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많으셔야 돼요. 보통은 60세를 초과한 경우만을 의미하거든요. 60세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부모님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하시더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겠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재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부모님에게 고가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 있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집의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는 주민등록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부양을 한다라고 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즉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형제 자매가 함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단독으로 부양한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달라, 이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모님 부양하는 그 생계비를 일부만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부양료, 즉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부모님에게는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장거래 내역으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내역이 잘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서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 영상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실 때 반드시 통장으로 계좌 이체로 입금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다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노령연금도 있으시고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요. 장애인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양가족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수령하는 그 연금 금액만큼은 생계비에서 또 제외가 되고 일부만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양가족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이 외에 뭐 특별한 걸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잘 유념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충분히 포함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